좀 돌아가는 분위기가 한쪽은 모이려고 노력 중이고 한쪽은 빼내려고 노력 중이고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요즘 어떤 흐름으로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다 시끄러운데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제명권으로 심리적 분당 상태고 네네. 민주당은 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슈로 심리적 내전 상태. 그래도 민주당은 어쨌든 선거 이기려면 합치자 이런 거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선거 이기려면 빼내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근데 네. 이제 뭐 지지 기반이라는 게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지는 거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죠. 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좀 네. 빼보는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의 제명 아니 이거 장동혁 대표는 왜 굳이 제명까지 결정을 내린 걸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세요. 박세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준석 대표도 그때 현직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현직 당 대표하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전직 당 대표인데 전현직 당 대표를 윤리로 보내서 징계를 해서 탈당하게 만들고 또 제명하고 하는 건 정치가 아니죠. 정당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종혁 그 위원장에 대한 그 징계 결정문 보면 네. 저는 뭐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인데 야 그럼 중국과 북한을 그렇게 비판을 하는 정당인데 저는 뭐 중국 공산당이나 조선 노동당처럼 그 정도 강압적으로 그 보시는구나. 내용을 보면 이게 뭐 중앙당의 징계가 아니라 당 중앙의 숙청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거기 정도면 있는 거 숙청이다. 보면 그러니까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결정문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옛날에 그 현직 이준석 대표 때는 왜 이렇게 공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윤리로 가서 한 게 이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대안과 미래 그 국민의힘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갔을 때 요 문제에 대해서 묻길래 제 느낌에는 네. 제3자가 보기에는 당무 감사이나 윤리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마치 당내 군을 동원해서 정치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모두 끌어내라. 그게 뭐 예를 들면 한동훈이든 오세훈이든 뭐 그런 식의 그리고 또 뭐 일종의 홍위병 같은 분들이 뭐 젊은 당자들이 그냥 일제히 다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내쫓을 때도 이준석 내쫓으면 지지로 올라가서 총선 이긴다. 그 논리였죠. 처음에. 그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분이 지금 뭐 최고위원 중에 있는 분인데 선거 지고도 뭐 그분 책임 안 지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한동훈처럼 내부 총질하는 사람 배신자 이거 내보내야 지방선거 이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으로 와닿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한 번의 계엄 같은 일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강한 어조의 이야기였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군요. 정당에서 정당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건데 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고 당의 노선을 두고 뭐 치열하게 싸울 수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익명 게시판이라는 게 뭐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안 그러면 익명 게시판 그거 왜 만듭니까? 그리고 공개할 거면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거 수사해 갖고 수사에 자기가 징계한 게 뭐 잘못됐다고 나오면 책임지겠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할 거면 왜 선택적으로 합니까? 당 게시판 이거 말 나온 김에 다 까보는 게 낫잖아요. 전수조사를 그냥 전수조사하면 그분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뭐 그것만 저는 뭐 한동훈 대표나 그 가족분들이나 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렇게 또 그리고 이슈가 됐을 때 더 일찍 정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다 공개하면 볼만할 겁니다. 나오겠죠. 예. 그 안에서 뭐 글 남겼던 사람들 여태까지 뭐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다른 이슈를 가지고 그러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 한동훈 대표 제명을 둘러싸고 뭐 일각에서 뭐 거긴 정치인들도 있고 언론인들도 있고 막 이런데 이분들이 이거는 마치 윤석열과 한동훈 씨 정치 검찰들을 몰아내는 정상화 과정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보수가 판단을 잘못해서 정치에 맞지도 않는 분들을 끌어들여 갖고 입고를 당했다. 다 정리하는 게 맞다. 뭐 사법부가 정리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도 돼 있고 한동훈만 당해서 제명하면 다 정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실패했던 출발점이 이준석 대표 내보낸 지점이니까 그리 돌아가서 개혁신당하고 연대하거나 통합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윤석열 한동훈 두 세력을 내보낸 게 정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림이 그렇지 않죠. 어게인 세력들이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러네요. 그거 왜 한동훈이 앞장서 갖고 그거 해제시켰느냐. 탄핵은 왜 주도적으로 해서 참여해서 탄핵시켰느냐. 이런 분들이 지금 주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검찰에서 들어온 분들이 잘못했으니 이분들이 이제 나가고 새롭게 타협해서 모색해서 나아가자가 아니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력이 한동훈 세력을 내보낸 듯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좀 모양새가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네. 단순하게 보면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럼 네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험을 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네. 또 그 따르는 분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아닙니까? 반대했었죠 한동훈 대표 세력은. 그렇게 해갖고 선거를 판판이 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선거 이긴다 진다의 어떤 가설이 아니고 계속 져왔던 거 아닙니까? 이것과 한동훈의 노선이라는 것은 비상계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탄핵할 수밖에 없다. 반헌법적 탄핵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탄핵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사이의 선택의 문제인데 이걸 호도해 갖고 마치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리가 되고 여기는 윤어게인 세력은 없는 듯이 그가 남긴 어떤 그 저거는 없는 듯이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다 그러니까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할 예. 거면 뭐 진짜 그렇게 내보낼 거면 정말 다 내보내. 네, 그 그냥- 윤어게인도 다 내고 절연할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그때 이 정치 검사들 잘못 불러들여 갖고 당이 이꼴 났다. 이건 다 청산하자. 이게 그래서 그 뭐 친윤이고 또 아니면 뭐 아까 말한 그 뭐 우리가 뭐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든가 네. 비상경을 옹호한다든가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또 다 정리하자. 그러는 거면 그런 속에서 한동훈도 공동 책임이 있지 않냐. 총선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그게 아니잖아요. 제명을 하려면 아예 그냥 다 제명하고 도려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정말 문제가 있었던 잔재 세력이 일부에 우리의 반대했던 사람을 내보내는 듯한 그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정말로 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비대위 전환해 갖고 비대위원장이 이건 뭐 동시에 다 정리하자. 네네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면 동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한동훈의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윤석열의 문제는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지금 사실 보수 유튜버들 뭐 고성국의 문제다 또 전환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격가지 얘기고요. 그런 분들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동혁의 문제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장동혁 예.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당 대표시니까 그분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그 분이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다. 누구의 도움으로 당 대표가 됐다.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당 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고 하니까 그분이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선택이 분명하잖아요. 선거 이길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고. 네네. 그분이 처음에 됐을 때만 해도 김도읍 정책위의장 앉힐 때만 해도 기대를 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면회 갔을 때도 그래도 뭐 전당대회 때 그래도 그 인간적으로도 면회를 가는 게 뭐 있을 수 있다. 또 간다고 했으니까요. 예, 또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예. 우리가 한교안이다 할 때만 해도 이건 뭐지 했지만 그거는 뭐 좀 한교안 대표에 대한 그 수사나 이 뭐 체포 과정이 뭐 그런 얘기를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결정적인 건 12월 3일 날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18명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얼마든지 좀 팔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날
비상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다. 내가 윤석열이다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 싹하게 당내에서 이제 기대가 좀 사라졌고 네. 다시 이제 한동훈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전에 지금은 이제 합리적 이성을 찾아야 되니까 머리를 써야 될 텐데 이번 지금 뭐 필리버스터 하고 24시간 했다. 단식을 했다. 네. 지금 몸을 써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합리적 이성을 찾아야 될 문제니까 잠깐 이슈를 누를 수는 있지만 해결은 아니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몸을 던져갖고 하는 경우는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옛날에 뭐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분들이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언로가 완전히 막혀 있거나 너무 소수파여갖고 이거는 뭐 극단적인 선택 단식을 갖다가 뭐 20며칠 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전달이 안 된다. 이럴 때는 그렇게 몸을 던지는 게 동의를 받아낼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 당은 지금 합리적 이성을 지금 찾을 때다. 전략적 선택을 할 때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그러네요. 가니까 네네. 저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뭐 생각이 있겠죠. 네네. 그 한번 생각해 보면 장동욱 대표가 이번에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이번 문제가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건데 해결될 거라고 그러니까 단식과 이어져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크게 꼬리를 물고 지금 더 늘어져 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장들이 있죠. 예. 그럼 신임을 물어라. 네. 신임을 물어서 이 문제를 재신임을 받으면 그 일단락하고 그 다음으로 가자. 네. 선거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 이 문제를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나름 아마 뭐 출구 전략으로 비판하는 측에서 그거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재신임 투표 안 할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또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예. 달라질 건 없다.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재신임 투표에서 재신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뭐 당원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거는 뭐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당원 여론 자체는 그 당원 구조가 그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 이거 말고 지금 당원들한테 묻는 거는 사실 그 좀 강성 당원들로 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지금 지난번에도 당심 70%를 올리자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결론적인 얘기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 나가는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키울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조금 한 발씩 물러나서 네. 좀 해야 된다. 한 발씩 물러날 생각이 있었으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포괄적인 추상적인 사과지만 그 사과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도 한동훈 대표도 좀 뭐 책임감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명했다. 뭐 이러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사과를 좀 하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네.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단식장에 또 가야 된다. 네. 뭐 잠깐만 계속 그 끝도 없잖아요. 그게 잘 안 될 거고. 그러니까 풀 생각이 없으면 뭐를 해도 안 풀리는 거고 네네네. 그보다 더한 사과를 했어도 안 풀렸을 거고 풀 생각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뭐 좀 기대에 못 미쳐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네. 그렇게 안 되니까 뭐 예정된 결론이 네. 났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택지가 몇 개 안 남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 나가서 이 문제를 빨리 타개하고 선거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선거 체제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뭐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조언이 없습니까? 조언을 뭐를 어떻게 조언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선거 자체는 선거 체제로 좀 들어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양당 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슈가 있잖아요. 네. 거기도 뭐 당원 투표를 하니 많이 지금 그러고 있고 또 하나는 시도 통합 이슈가 있어요 지금. 시도 통합 이슈나 이 합당 이슈가 정리가 돼야만 예비 후보 등록은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못 할 거예요. 그 정리가 돼야지 움직일 거고. 네네네. 이쪽도 지금 한동훈 대표 문제 여진이 계속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2월 달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면 개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면 개정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되기 전에는 선거 분위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 끝나고 나서야 설이나 설 지나고 나서야 뭐 할 음.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양당 다 지금 선거를 지금 들어가기는 어려운 분위기긴 합니다만 네네. 지금 오세훈 시장도 지금 물러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후보가 확실치 않잖아요 이제는. 예, 아니 네. 그건 뭐
연초에도 신년화를 해서 오래 참았고 네. 뭐 기다렸는데 안 되겠다 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계속 한동훈 대표의 문제를 좀 원만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장동현 대표 체제는 선거 치를 수 없다 물러나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수습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는 얘기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있죠. 아, 근데 그 얘기 해봐야 네. 듣지 않을 게 너무 뻔한 얘기니까. 네. 한번 들어. 그 입만 아픈 얘기를 제가 뭐하러 합니까? 그거는 뭐. 네. 좀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오늘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동훈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이제 다음이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자아하는데 제일 첫 번째 행보는 토크 콘서트였단 말이죠. 근데 토크 콘서트에서 좀 뭐 자리에 대한 뭐 금액이 뭐 어떻게 되고 무슨 뭐 가수 콘서트처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런 부분이 또 시끄럽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다음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예. 본인도 모를 텐데 본인도 100% 모를 텐데 그거를 저한테 이건 제 생각이거든요 사실. 저는 무조건 재보선 나오실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생명력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넥스트가 뭡니까 그러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정치인들 컨설팅 할 때 네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정치는 뭘 안 하는 게 기본 자세다. 안 하는 게 대개 정치인들이 실패하는 걸 안 해야 될 걸 너무 많이 해갖고 실패하는 거지. 네. 뭐 안 해야 될 걸 안 해갖고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는 뭐 저한테 물어보면 뭐 저는 이번에 제명됐잖아요. 서사도 만들어졌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냥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니까 좀 기다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주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가만히는 아니고 뭐 다른 얘기도 뭐 계속 당의 뭐 변화를 촉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네. 선거에 나가는 거가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그 생각은 저는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한동훈 정치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분은 뭐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 전략적 오류. 하나는 분리할 수 없는 걸 분리하려고 그랬던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분리하면 안 되는 걸 분리하려고 했던 게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네. 두 분은 특수관계니까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뭐 객관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이 두 자리는 확실히 윤석열 아니고선 할 수가 없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뒤에 대표가 되는 것도 독자적으로 쟁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63%의 당원들이 지지할 때는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윤 대통령 부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무총리도 당대표 누구 말도 안 듣는다고 하니 당신이 특수관계니 당신이 좀 가서 설득을 좀 해봐라. 뭐 그런 것 때문에 밀어준 거 아닌가. 차별화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그 문제가 뭐 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 3년은 길다 이러고 뭐 탄핵하겠다. 또 특검하겠단 말이죠. 이렇게 나올 때 탄핵과 특검은 절대 없다라고 딱 선언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 문제 갖고 계속 그 친윤 대 친한이 계속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관리가 저는 조금 잘못됐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분리하면 안 되는 걸 분리했다는 건 뭐냐면 다 정당이라는 건 어쨌든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다 지지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친한계는 본인들이 굉장히 개혁적이니까 가는 방향은 다 맞으니까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은 뭐 비상계엄에도 뭐 연루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당 자체가 그 전부터 굉장히 태행적으로 왔고 뭐 부정선거도 주장하고 하니까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당원들 입장에서나 그런 분들은 그 얘기가 옳더라도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그 총선 패배한 다음에 당대표 나온 것도 조금 저는 나오면 안 돼. 명분이 없지 않냐.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패배 책임이 있고 그게 아마 책임이 뭐 윤 대통령 책임이 한 70%라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 책임도 있을 텐데 30%라도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나온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당대표 되려는 건 민주당에게 지지 않는 정당 만들려는 거고 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약속하고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약간
한동훈 전 대표도 어떻게 보면 정치 초보였던 거고 처음 그렇게 선거를 치러봤던 거라 좀 부드럽게 좀 이어갈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다음 선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대표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좀 당분간 좀 가만히 좀 있어도 뭐 당을 위해서 뭔가를 새로운 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무리하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네. 제명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당한 거잖아요. 제명은. 네, 그렇죠. 무소속 출마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당과 대척점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뭐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공천을 안 줘갖고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돼서 돌아온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뭐 옛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주호영도 있고 뭐 윤상현도 있고 다 그렇죠. 저쪽도 뭐 박지원, 뭐 이해찬 이런 분들 다 그렇게 한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꼭 그래야 될 시기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전선이 만들어지는 건데 대구에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영남에서 출마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라는 전선,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이라는 전선, 이 두 개 전선에 싸우게 되는 건데 아마 그게 이제 그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저는 명분은 있는데 뭐 제명을 당했으니까 네. 제명당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선거에 나올 명분은 있죠. 있지만 네.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일까 하는 생각은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조급하게 쭉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쉬지 않고 계속 좀 조급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 때로는 조금 뭐 쉬는 것도 뭘 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뭘 안 하는 게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역시 검사 출신이니까 제가 늘 그러지만 정치라는 건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동지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영역인데 네. 10가지 중에 9가지가 같은데 하나만 다르면 못 참는 분들은 그건 뭐 검사를 하든 운동권을 하든 뭐 법조인을 하든 언론인을 하든 시민운동을 하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가도 뭐 동침하는 거고 네. 그런 거니까 미국과 소련이 2차 대전 때 왜 손잡았습니까? 그건 독일과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위해서 손잡은 거니까 그걸 연합군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때 당시에 일본이 중계 쳐들어오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본하고 싸우려고 국공합작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양김도 그렇고 삼당합당도 그렇고 DJP 연합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런 거니까 저는 뭐 조금 이렇게 근데 그 바른미래당이 깨지는 과정을 보면 안철수와 유승민이 만났는데 발언을 상징하는 유승민과 미래를 상징하는 안철수가 공통점만 왜 우린 제3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이래야 되는데 만나는 첫날부터 차이점을 얘기했으니까 어려웠는데 좀 그런 거는 이제 정치하면서 조금씩 유연하게 바뀌어가야 될 것 같고 한동훈 대표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의 정치를 같이 차치는 분들 지지자들도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지 말고 닥달하지 말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응원하겠다, 지지하겠다. 근데 조금 여유 공간을 좀 주는 게 어떤가 생각도 좀 있어요, 저는. 결국 뭐 벼랑 끝에서 너무 무리수든 선택을 연속해서 해오다 보니 좀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하고 쭉 같이 한 몸으로 움직여온 분들로 다 알고 있는데 네. 뭐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 때 충돌을 하면서 조금 그걸 완화시켰고 네네. 결정적으로 비상계엄 완전 반대했죠. 완전 반대하고 첫날 그러면서 네. 완전히 대척점에 섰고 네. 제명까지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떼어내고 싶었던 것이 강제로 남들이 다 떼어낸 거니까 자산은 축적된 거고 서사가 완성됐죠. 예, 네. 이런 상태면 나중에 보수가 이제 재건되고 재기할 때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괜히 무리하게 승부수를 띄울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무리할 필요 없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은 대구시장에 그러니까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안 나왔잖아요. 당대표 선거 때 안 나오면서 정치인이 선거에도 안 나오면서 무슨 정치를 하냐라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다음에 또 지방선거 안 나오면 또 그런 이 비판을 좀 듣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아까도 해요. 거듭 얘기지만 오늘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치는 뭘 안 하는 게 기본 자세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 말이죠. 네. 안 나온 건 전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총선 패배와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는 책임이 없냐 얘기가 있으니까 역시 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명분이 좀 부족했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당내의 반한동훈 정서가 굉장히 비등한 상태에서 승산이 없지 않냐. 네. 그리고 세 번째, 어쨌든 돌파가 돼서 됐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뭐 도움을 못 받을 테니까, 협조를 못 받을 테니까 뭘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저는 뭐 안 나오는 게 뭐 지혜로운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네. 지금도 저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제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이준석 대표 같으면 뭐 나 같으면 어디라도 무조건 나가겠다. 또 일본 뭐 영남에 어디 아마 그 부산 아니면 뭐 대구 같은 데를 얘기, 특히 대구를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그런 얘기들 하는데 실익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말릴 것 같습니다. 박성민 대표님께서 저는 말씀해 주시는 뭐 말립니다. 일단 정치를 뭘 안 하는 게 기본이니. 그러면 조금 좀. 근데 저도 이거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노출되다 보면 피로해지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나 대중들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뭐 정치인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약간 좀 뭔가를 안 하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 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합니다.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하는 거라니까요. 더 강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철학적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안 하는 게 실패는 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해갖고 문제인 거지. 어. 예, 그건 뭐 네. 되게 정치에서 떠도는 뭐 정보의 95%는 다 그것도 소음이고 5%만 신호이듯이 네. 정치인이 하는 행동의 95%는 다 쓸데없는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 갑자기 의미 또, 있는 거 한 5% 정도 하면 되지. 네. 이런 또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또 이제 흐름에 대해 얘기를 하면 갑자기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다. 예, 한번 나중에 또 사석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지금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뭐 지속적인 헛발질, 좀 내분 상태, 굉장히 좀 시끄럽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 개혁신당 대표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개혁신당이 뭔가 좀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개혁신당은 잠잠해요 요즘에? 근데? 아니 그 개혁신당은 네. 그 어려운 속에서도 당을 만들어서 정면 돌파해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돌파를 했고 네. 대통령 선거 때도 끝까지 출마해 갖고 8%가 넘는 아주 그 큰 성과를 내고 네. 당연히 이번에도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의힘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이분들은 경기에 뛰고 있는 듯이 보여요. 맞아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경기에 뛰어야 될 사람이 경기에 뛰는 게 아니라 해설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개혁신당에 있는 모든 주요 당 지지자들이 당 대표나 뭐 원내 대표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다 뭐 방송 같은데 이런 유튜브 많이 나오지만 정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우리 개혁신당이 왜 집권해야 되는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노선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 지지율이 네. 뭐 높은 적은 없지만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는 5% 미만이었고 그리고 갤럽이 뭐 꾸준히 한 4%, 3%, 4% 갔다 최근에 2%대로 좀 떨어졌어요. 그거는 장동혁 대표하고 뭐 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동훈 이슈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사실 뭐 한동훈과는 약간 거리를 두고 때로는 뭐 비판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경쟁자니까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비상계엄 반대했고 탄핵 찬성했고 부정선거 믿지 않고 그다음에 윤리를 통해서 제명당했다고 하는 이런 모든 면에서는 전현직 대표로서 비슷한.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럴 때는 정치인이라면 이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이건 내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뭐 그때 특검을 가지고 매개로 이제 연대한다 그랬는데 그 되지도 않았고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뭘 연대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듯이 비쳤고 이렇게 되면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정당이 돼서 지지하겠다고 하는 중도 보수층이 또 한동훈 지지층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분들도 개혁신당을 지지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로 무당층으로 빠져 있을 거고 민주당에서도
우리 당은 옛날부터 민주당 지지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청 대표 체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좀 일부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뭐 국민의힘하고 연대 얘기가 나오면 그분들도 다시 이탈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명백하게 저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노선 독자 정당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떤 노선을 갈 건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거다. 네네네. 논평하는 게 아니고 전 정치인의 주어는 나 우리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는 뭐 한다. 우리 개혁신당은 뭐 한다지. 뭐 한동훈, 장동혁, 뭐 이재명, 주어가 윤석열 이렇게 남이 되는 거는 정치인은 하면 안 된다. 결국 남일에 대한 훈수를 두지 말고 일단 내 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윤석 대표가 나이는 젊지만 네. 정치 이력으로 보면 지금 그럼요. 굉장한 경험이 많은 분 엄청난 아닙니까? 경력이죠. 집권당 네. 대표도 했고 선거 경험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 캠페인과 관련돼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는 분이고 정치 분석, 정치 평론도 누구보다 뛰어나죠. 맞아요. 저는 뭐 정치 평론이나 메시지 내는 능력이나 선거 캠페인 능력을 보면 감탄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이준석 대표한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정치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그 두 분한테 죄송합니다만 이문세의 길을 가야 되지 탁재훈의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예능으로 자꾸 빠지는 느낌. 예능에 대한 끼가 있어도 네. 선을 안 넘어야 뮤지션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뭐 제가 뭐 탁재훈 씨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예능의 끼가 너무 엄청나시죠.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었게 넘어서 이제 뭐 가수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아주 그냥 뭐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광야에서 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양당을 대체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으로는 절대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 네. 저 방식과 저 사고 방식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절대 20대, 30대, 40대의 미래 세대를 대변해 줄 수 없는 50대, 60대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푼다. 뭐 이렇게 하고 조금 두 개의 전선이죠. 국민의힘 보수를 놓고는 국민의힘으로는 민주당이 이길 수 없다. 그다음에 젊은 유권자들을 놓고는 민주당하고 경쟁해서 저분들은 미래를 담보하는 세력이 아니다. 이거 갖고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네. 뭐 생각이 있겠죠. 네,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지금은 약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본질에 더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정치인으로서 뭐 그런 좀 조언을. 정치인은 해주시고. 정치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정치인 아까 하지 말래며 안 하는 아니, 게 뭘- 하는 거다. 아니 이게 또 말이 길어지는데 네. 뭐 하여튼 어쨌든 제가 받은 느낌은 지금 나머지 정치인들 지금 한동훈도 정치하는 것 같고 오세훈도 뭐 어쨌든 자기가 네. 뭐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보수의 미래이기도 하고 네. 한국 정치의 미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그럼요. 이 네. 모든 거의 미래를 담지하는 퍼스트 펭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조금 개혁신당이 책임감을 좀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또 앞으로의 모습도 좀 기대해. 이게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을 치를 때랑 지방선거를 치를 때랑은 확실히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또 많이 더 필요하고 한 사람의 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구에다 후보를 만들려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게 공천을 다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어렵죠. 네, 왜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총선은 좀 동력이 붙는데 지방선거 잘 안 되거든요. 쉽지 그래서 않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의 정치 어젠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뭐 장성철 씨랑 할 때도 네네네. 결선 투표제 같은 거는 왜 이슈화 안 하냐.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도 결선 투표제 대통령 선거 넣자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천하람 대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찬할 때도 다른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꺼냈으면 대통령께서 결선 투표제 하자 그러셨는데 전 동의한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때 여기 모든 당 대표가 왔는데 여기서 약속을 하셔라. 우리 광역단체장 정도라도 한번 해보자. 또 그리고 지금 시도통합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광주 전남 합친다 거의 뭐 다 돼간 것처럼 얘기하고 대전 충남 얘기하고 뭐 대구 경북 얘기하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거대 도시가 특별시가 대한민국에서 특별하지 않은 특별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네. 근데 광주 전남은 완전히 민주당 텃밭이고 네.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텃밭이면 거기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겠습니까? 그냥 일당 아닙니까? 네. 일당이 되면 무슨 견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거대 그 도시가 나오는데 뭐 예타를 면제해 달라, 뭐 인허가권을 달라 이러는데 견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개혁신당이 아니 지 시도 통합 얘기를 그냥 막 가는데 이 엄청난 예산 주겠다는 얘기만 있고 쓰겠다는 얘기만 있는데 도대체 누가 감시할 거고 누가 견제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할 거면 거기에 이제 광역의회 같은 데가 하겠죠. 거기를 또 뭐 중성구제 같은 걸 해서 다당제로 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해야지. 이건 누가 도대체 이걸 하냐. 뭐 그런 어젠다를 정치개혁 어젠다도 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제 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다 가니까 그게 좀 아쉽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핵심을 좀 찔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개혁신당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너무 이제 돌아가는 사람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정치적으로 좀 정책적인 내용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개혁신당은 확실히 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치적 메시지도 매우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메시지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보수층을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뭐 한교안 대표의 시즌 2가 될 거다 계속 얘기해 사람에다 맞춰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교안 대표 체제나 장동혁 대표 체제 핵심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노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 노선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주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기려면 그건 개혁신당의 노선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강하게 정책으로 싸움을 하고 제도적인 문제든 정책적인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담보 못한다. 우리가 중국 넘어야 되겠는데 중국 못 넘는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의 지지를 받는 낡은 정당이 됐고 민주당은 50대와 60대의 기득권만 그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연금제도 이런 전부 다 보면 기득권이지 젊은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안도 그렇죠. 없고 노동 개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되는 거는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울 수 있을 텐데 네네네. 일단 뭐 민주당 국민의힘하고의 전선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로 그다음에 집권당인 민주당과에서는 정책적인 또 메시지. 제도적인 개혁 문제에서 선명하게. 네네. 그래서 저는 특검 이슈는 장동혁 대표하고 만나서 연대한다 그러고 결선 투표 얘기는 조국 대표하고 만나서 이거 하자고 얘기하고 연금 개혁이나 노동 개혁 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이 그러네요. 보이는데. 네네. 네. 와 정말 그 개혁신당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주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분들이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